안녕하세요. 영어 강사 준이버스입니다. 오늘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보홀에 가셔서 오징어는 좀 피하세요. 오징어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오징어를 좀 드시는 걸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3일 전에, 이틀 전에 귀국을 했는데 이번 여름 휴가를 이제 보홀에 다녀왔거든요. 그 필리핀에 있는 작은 섬인데 필리핀 하면은 또 세부가 유명하죠. 세부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. 이제 해외여행 하니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원래 그 젊었을 때 가는 그 해외여행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좀 크거든요. 컸었거든요.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젊을 때에 돈을 좀 바짝 벌고 돈을 한창 벌 때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나이를 먹어서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정말 꾸역꾸역 일해 가면서 연차 쓰고 뭐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는 게 저는 사실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사람이었어요. 지금은 제가 직장인이 아니고 영어 강사이기도 하고 연차라는 개념이 없고 학원 방학이 스케줄에 따라서 쉬기 때문에 뭐 사실상 연차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뭐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그 이유가 꽤나 시간적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시간만큼 내 시간을 돈과 맞바꾼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하루에 제 시간이 그 귀속이 많이 돼요. 아무래도 그 짬을 내서 해외 여행을 간다라는 게 좀 내심 배 아프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. 남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게 배 아프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뭐 저조차도 지금 당장 뭐 남들 해외 여행 다닐 때 나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해외 여행에 대한 반감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. 요즘 또 한창 핫한 이슈이기도 하죠. 젊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, 저는 원래까지는 뭐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대했던 입장이고, 여행을 가더라도 좀 짬내서 국내 여행 정도를 좀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, 지금은 해외여행 그래도 갈 수 있다, 갈 수 있겠다. 좀 마음이 좀 시야가 좀 넓어졌다고 해야 하나요?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. 어떤 게 좀 계기가 됐었냐면은 너무 앞만 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. 누구나 다 지금 본인의 몫을 위해서 뭐 사회에서 한 자리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고 뭐 공부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다양한 입장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다 지금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고 계실 거거든요. 뒤를 돌아볼 시간이 이제 꽤 없을 거예요. 저도 마찬가지였고 코로나 때 정말 취업이 어렵고 공고가 정말 안 올라오고 취업 준비를 좀 열심히 해보자라는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기간을 제외하면은 저는 일을 쳐본 적이 없거든요. 음, 대학교 4년 나오고 바로 졸업과 동시에 군대를 가서 2년 반 뒤에 21년도에 전역을 해가지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서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고 자격증도 따고 해서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뭔가 쉼없이 이직도 하고 취업 준비도 계속 해 나가면서
스스로 뭔가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중간중간에 한 번씩 국내 여행을 다니고, 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, 뭐 친구 혹은 뭐 친구랑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잠깐 숨 돌릴 시간은 있었지만 뭔가 마음 놓고 내 지난 20대를 돌아볼 시간이 크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거를 더 늦기 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냥 이 흘러가는 시간과 흘러가는 이 세월에 내가 탑승해서 그냥 내 이 시간에 내가 끌려가고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지나온 세월이,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많이 흘러 있을 것 같고, 그게 너무 아쉬울 것 같다, 뭐 이런 생각에 최근 들어 제 인생을 좀 돌아볼 시간들을 스스로 억지로든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데, 멍도 때리고, 어, 출근하기 전까지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가지고, 최근에 가지고 악기 연주를 좀 하는 게 있어서 악기도 좀 배워보고 하면서 저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. 자기 인생이 너무 바쁘고 할 게 많고 하면은 힘들었던 것처럼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고, 정말 피곤해서 지쳐서 쉬기 바쁜 시간들에 끌려가기 갈 텐데, 이제 좀 여유를 찾게 되면은,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남게 되면은 잡생각도 들고 내 인생을 돌아볼 시간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뭐 대단한 회사를 다녔던 적은 없고, 그렇다고 대단한 학교도 아니었고, 굉장히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꽤나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, 그 경쟁이라는 시스템에서 계속 실패하고 도태하는 삶만 살아오고 있었거든요. 그럼에도 어 그래도 좀 위대한 사람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열망은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었죠. 뒤처지고 싶지는 않았고,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. 뭔가 스스로 남과 비교도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고, 그래서 일도 쉼없이 했었던 것 같고,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뒤처지지는 말자,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은데, 계속 커리어에 만족을 못하고 있고,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면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강사라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,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좀 찾게 되었거든요. 이제 서른이 되어서야. 20대는 정말로 다시 돌아가겠냐고 물어본다면 물론 돌아가고야 싶지만은, 그 좋았던 시기에서 정말 그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20대의 그런 시간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. 정말 불안의 연속이고,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 시기들이 많았기 때문에, 뭐 그만큼 도전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해보고 거기서 얻은 것들도 많지만, 뭐 결론은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는 제가 좋아하고 앞으로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는 직업을 찾아서 뭔가 시간을 갈아 넣는 일을 하고 있지만서도, 한편으로는 마음의 안정을 찾은 느낌이 들더라고요, 지금으로서는. 뭐 강사라는 직업이 뭐 누구에게는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은, 한편으로는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또 조금만 노력하면은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는 제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, 물론 그게 뭐 해외 여행을 떠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큰 계기이지만,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뭐 시간이 날 때마다 꼭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펑펑 소비하겠다라는 바뀐 거는 아니고, 물론 저도 이제 스케줄이 학원 방학 스케줄 따라야 하기 때문에
뭐 시간이 많이 나지는 못해요. 여름, 겨울 한 번씩밖에 저는 해외여행을 갈 기회가 없는데 뭐 그때마다 또 해외여행을 갈 거냐 그렇다라고 말을 못할 것 같은 게 뭐 사실 저도 저 스스로를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그래도 좀 생각이 바뀐 거는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도 한 번씩 숨을 돌리고 뒤를 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된다.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해외여행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들게 된 거고요. 그것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. 매 주말마다 저는 원래는 뭐 카페를 다니면서도 노트북을 항상 챙기고 다니면서 자기 개발이나 부업 같은 것들을 막 열심히 하고 독서 모임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미래를 위한 뭐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정말 악착같이 해왔었는데 뭐 그랬던 과거가 있다라면은 앞으로의 뭐 저는 가끔씩은 이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여행을 혼자 떠나보기도 하고 뭐 당일치기든 뭐 1박을 하고 오든 국내로도 다녀보고 뭐 해외로 1박 2일을 가기는 쉽진 않겠죠. 그만큼 비용이 가성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하여간 그런 식으로 마음의 여유를 좀 찾는 행동들을 좀 더 앞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스스로가 좀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만큼 뭐 도전은 정말 아직도 좋아하지만 그만큼 무모하게 도전하고 그런 열정은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보홀에 가시면은 오징어는 좀 가급적 피하셔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번에 그래서 보홀 여행을 결심하고 이제 4박 5일간의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. 제가 다녀왔던 나라들 해외 여행 국가들 중에서 정말 가장 친절했고 여행객들에게 그리고 또 휴양지를 처음 다녀와 봐서 정말 좋았어요. 그 자연도 정말 좋고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느긋한 마인드 그런 것들이 이 치열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저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저로서는 되게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다 주었고 뭐 바쁠 게 없고 그곳에서는 굉장히 또 뭐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뭐 되게 포근한 냄새들 뭐 나무 떼는 냄새가 나고 밤이면은 별도 엄청 많이 볼 수 있고 반딧불도 많이 볼 수 있고 틈만 나면 수영할 수 있고 적당히 피부를 태우기에도 좋은 정말 날씨가 계속되고 그런 환경이 참 새로우면서도 되게 좋게 다가왔거든요. 그래서 거기 있는 먹거리들도 되게 좋아요. 그 해산물 새우를 좋아해서 뭐 새우 구이 뭐 이런 것들도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고 뭐 현지에 있는 한식 퓨전 레스토랑이 있는데 뭐 빠우라고 하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먹었던 그 매운 짬뽕 매운 짬뽕 뭐 해산물 매운 짬뽕 그것도 되게 맛있었고 약간 신라면 스프 맛이 나는 새우 구이 새우 플래터 뭐 이런 것도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. 아무튼 근데 이제 오징어 잡이 투어를 한번 갔는데 그 투어를 마치면은 오징어 잡이를 해서 낚아 올린 그 오징어들을 요리를 하셔가지고 한식당에서 그 오징어 통 숙회? 그러니까 쪄서 주시더라고요. 오징어를 통으로 쪄서 주시는데 이게 사이즈가 이만해요. 그러니까 뭐 별로 안 돼요. 사이즈가 별로 안 되는데 그 오징어를 그냥 한 입에 다 넣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? 그리고
그 몸통이 그 윗부분이잖아요. 몸통을 먼저 깨물어 먹었는데 이제 안에 그 내장이 이제 가득 차 있고 그냥 뭐 저 식감은 되게 그냥 뭐 쫄깃쫄깃하고 보들보들하고 그러니까는 뭐 두 명에 네 개가 나와가지고 두 개씩 먹었는데 그 다음날 밤부터 이제 막 극심한 복통이 시작이 되고 뭐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뭘 잘못 먹었나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나가면은 물갈이를 한번 하니까 물이 뭐가 잘못됐나 보다 생각을 해서 그 오징어잡이 투어를 한 다음날 갔던 그 수영장 호텔 수영장에서 먹었던 그 무심코 먹었던 그 물이 레몬수가 있었는데 그걸 먹었더니만 레몬물 때문에 배탈이 났구나. 물 때문에 배탈 나면은 뭐 한 하루 정도면은 괜찮아지거든요. 하루 정도면 저는 괜찮아졌던 것 같은데 여태. 근데 하루 종일 계속 화장실을 가고 그 다음날이 돼서도 계속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. 계속 짜듯이 아프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다행히도 근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가니까 포카리 스웨트를 팔더라고요.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를 1리터짜리 이렇게 큰 거를 두 개씩 사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것만 먹었어요. 그리고 계속 화장실 가고 먹 먹거리들은 아무것도 못 먹고 거기에서 이제 먹고 싶었던 그런 다른 음식들도 되게 많았고 뭐 바비큐도 먹어보고 싶었고 뭐 길거리에서 파는 꼬치도 먹어보고 싶고 많이 먹어보질 못한 게 많아서 뭐 현지식을 많이 먹고 오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냥 포카리 스웨트만 먹고 돌아온 거예요. 남은 날들은 이틀은 포카리 스웨트만 먹었어요. 그리고 지금 귀국한 지가 이틀째인데 오늘까지도 배가 조금씩 아프고 계속 화장실을 좀 가고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.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뭔가 좀 되게 물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단순히 물이었다면은 한 두세 번 화장실 가면은 이게 이제 다 배출이 되니까 끝날 텐데 계속 아픈 걸 보니 오징어밖에는 없더라고요. 오징어. 그게 먹을 때도 뭔가 그 내장을 통째로 먹는 게 그, 그게 냄새가 좀 나긴 났거든요. 내장이. 뭐 그것도 그렇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. 그 오징어가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맛은 없거든요. 이게 먹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대단히 맛있지는 않고 그냥 오징어는 안전하게 한국에서 오징어 숙회를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오징어잡이 투어를 하신다면은 오징어 드시는 거는 좀 가급적 피하셔라. 그냥 드실 거면 그 내장을 제거하고 드시든지 다리만 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. 다리만. 몸통에 있는 내장까지 드시지는 마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시간을 돌아보고 느낀 점을 마무리를 하면은 제 인생 20대를 좀 돌아보니까 뭐 너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가 크게 없이 내가 뛰어들어서 정말 이런저런 뭐 고생도 겪어보고 이 시간을 내가 흘러가는 시간에 내가 그냥 끌려만 가고 있었던 시간이 좀 아쉽기도 하고 돌아볼 시간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서 여러분들은 좀 그런 시간들을 한 번씩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너무 치열하게만 살아온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 번씩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 숨도 좀 돌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은 정말 한정적이고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. 젊을 때는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랐는데 정말 그 나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
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같은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, 훨씬 더 여유롭게, 더욱 뭐 물질적으로 더 풍족하게 뭔가를 경험할 수 있겠다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,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요번에 그 반딧불을 보고 왔는데, 보홀에서 반딧불 투어를 가면은 1시간을 차를 타고 덜컹덜컹 거리면서 간 다음에 또 방카, 그 필리핀 전통 배를 타고서 또 한 30분을 또 그 포인트까지 들어가야 돼요. 그러면은 거의 뭐 대기 시간 다 합해서 장장 뭐 2시간 정도를 이렇게 이동을 해야 겨우 이제 볼 수 있는데, 물론 이제 도착해서 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. 밤하늘에 별도 막 쏟아지고, 반딧불 인생에서 처음 봐가지고 엄청 아름답고 뭐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는데, 같이 갔던 한국인 그 여행객분들도 좀 계셨거든요. 근데 그 중에 한 40대쯤 돼 보이는 그 부부분들도 오셨는데, 이제 막 처음에는 뭐 다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좀 뭐 사진도 찍고 뭐 동영상도 찍고 막 그 앞에서 코앞에서 구경도 막 하고 뭐 이렇게 서서, 근데 금방 지쳐가지고 이제 앉아서 쉬시더라고요. 저는 계속 신기해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뭐 서서 뭐 밤하늘에도 계속 뭐 떨어져 쳐다보고 뭐 그렇게 이제 놀고 있는데, 그 이제 부부 분들께서는 뭐 시간도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좀 지쳐 보이시더라고요. 뭐 여행 마지막 날이실 수도 있죠.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러면서 좀 느낀 거는,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생각했던 여행에 대한 그 감흥이 젊을 때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. 똑같은 걸 봤는데도 나는 조금 더 뭐 기대감과 설렘이 좀 큰 반면에, 나이를 먹어서는 여행을 할 때 느껴지는 감흥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.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 많은 것들을 겪어서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을 겪어도 그 감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.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그래서 꼭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, 그래도 나의 시간을 되돌아볼 시간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그리고 보홀 가시면은 오징어 드시는 거는 가급적 다리만 드시고, 몸통을 드시는 건 좀 가급적 피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